여기 The Other People, 이 책은 절대로 한 번만에 후딱 읽어버릴 그런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오늘 또 한 편의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의 끝 결말이 궁금해 가지고 잡자마자 바로 그냥 끝까지 논스톱으로 달렸다고 그런 평을 많이 해놓았는데, 저는 한 5일에 걸쳐서 읽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 게이브는 경찰이 자기 아내하고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던 그날 분명히 주인공 게이브는 자기 딸을 보았어요. 바로 앞차에서, 앞차 뒷좌석에서 뭔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시그널을 자기한테 보내는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게이브는 자기 딸이 절대로 살아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계속 딸을 찾아서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딸의 전단지도 돌리고 가전애를 다 씁니다. 3년 동안, 그것도 3년 동안. 그러면서 게이브는 모든 것을 잃죠.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어디 잘 데도 없고 집도 잃고 집도 없어요. 그런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게이브는 잠을 자지 않았다. 제대로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가 계속 차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였다. 피곤하다기보다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게 된 여러 휴게소 중 한 곳을 들어갔다. 그는 M1을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휴게소를 모두 열거할 수 있었다. M1은 이제 고속도로 명칭을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든 휴게소를 그냥 다 열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이 있는지, 평점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곳들이 그에게는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얼마나 싫어했는지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한 잔의 블랙커피 말고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캠핑카를 대형 트럭 주차장에 세우고 뒤쪽에 누워 2시간 누웠다.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허비하는 시간이 싫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더라도 눈과 손목과 다리는 잠깐 쉬어주어야 했다. 어떨 때는 운전석에서 내려오면 구부정하게 다니는 난생 처음 직립보행을 시도하는 네안데르탈린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네안데르탈린 아시죠? 턱이 앞으로 쭉 나오고 이마는 뒤로 쑥 들어가고 코는 뭉뚱하고 걸음 자세는 약간 구부정하게 걷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연상되어 가지고 자기가 정말 네안데르탈린처럼 이제 걷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서 그는 24시간마다 최소 120분만이라도 억지로 눈을 감고 190cm 되는 몸을 캠핑카 안에서 최대한 길게 뻗고 누웠다. 그런 다음 길을 다시 나섰다. 3년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찾아서. 정말 그 아버지의 딸을 향한 대단한 그 부성애죠, 부성애. 실종은 죽음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 죽음에는 끝이 있다. 죽음에는 슬퍼하는 시간이 허락된다. 추모하고 촛불을 켜고 꽃을 놓는 시간이, 떠나보내는 시간이. 실종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림보다, 실종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림보다. 당신은 오도 가도 못하게 발목이 잡힌다. 지평선 위로 희망이 희미하게 아른거리고 절망이 콘도르처럼 매몰도는 낯설고 암울한 세상 안에서. 저는 방금 읽은 이 구절, 실종과 죽음에 대해서 작가가 얘기하는 이 구절이 이 책에서 어떤 백미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실종은 죽음과 달라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죽음에는 끝이 있다. 죽음에는 슬퍼한 시간이 허락된다. 추모하고 촛불을 켜고 꽃을 놓는 시간이, 떠나보내는 시간이. 그렇죠. 죽음은 끝이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면 돼요. 내가 슬퍼하고 추모하고 촛불 켜고 떠나보내면 되는데, 그러나 실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끝이 없어요. 희망도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콘도르처럼
매몰 도는 낯설고 암울한 세상 안에서. 콘도르는 아시죠? 독수리처럼 큰 새인데 먹이를 찾아서 공중에서 마치 막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하버링하는, 매몰 도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죠. 그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는 엘 콘도로 파사라는 노래도 나오죠.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ke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약간 좀 어떤 콘도르가 하늘을 계속 이렇게 맴도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계속 하늘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콘도르처럼 찾아다녀야 돼.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하버링만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를 하나 읽었는데, 이육사 선생님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무지개라는 거는 어떤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곧 패망하고 강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육사 선생님은 알았는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육사 선생님은 일본이 곧 패망한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일본 그렇게 너 까불어봤자 끝이 곧 올 거야 라는 것을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님은 사실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에 가깝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17번이나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견뎌내죠. 그 견뎌내는 것 중에 한계가 뭐냐면 끝을 보았기 때문에, 일본이 곧 패망한다는 끝을 보이니까 아무리 모진 고문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고문이 막 굉장히 어려웠고 견디기 힘든 이유가 사실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육사 선생님의 처남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든 걸 실토해버립니다. 자기 동지들도 실토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특히 이육사의 소재라든가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다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육사 선생님이 자기 처남 그쪽 가게하고 단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끝이 없으면 내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가 수영을 합니다만은 수영도 보면 막 힘들게 가다가 꼭 포기하고 싶어도 저 앞에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목표 지점이 보이면 더 힘을 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끝이라는 게 우리가 다음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게 희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이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떤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이 책을 막 빠르게 읽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음미하지 못하고 아마 스토리에만 집중해 가지고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이거에만 집중해서 빨리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설이라든가 책은 내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은 주인공 게이브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만 해도 영웅처럼 떠받들던 스티븐 킹이나 제임스 허버트의 소설 같은 책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조그맣고 황폐한 해변의 휴양 도시에서 아버지도 없이 실업수당의 대부분을 술집에서 탕진하는 어머니와 둘이 지내다 보니 금세 그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도 없고요. 그리고 엄마는 실업수당을 받아가지고 전부 술집에서 탕진하다 보니까 생활이 좀 각박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포부를 미심쩍어 했다. 그들 입장에서 남의 노력과 성공은 자신의 실패와 한심한 선택을 일깨울 따름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조롱했다. 잘난 척하기는 의리의리한 졸업장 하나 받았다 이거지. 그는 친구들 앞에서는 학교 생활에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매일 밤 자기 방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펼쳐보지도 못한 채 거의 포기할 뻔했던 10대 시절의 꿈을 이룰 두 번째 기회도 부여받았다. 덕분에 그 지역 전문대학에 어찌어찌 입학하고 박봉이나마 조그만 광고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장례석에 참석했지만 동전 한 입이라도 보태주는 사람은 없었다. 게이브는 남은 가재 도구를 전당 잡혀 관값을 치러야 했다. 굉장히 참 이제 불쌍하죠. 왜 이렇게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3년 동안 여성용 피임 도구 팸플렛을 만들었을 때 중부지방의 대규모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던 와중에 젠이라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해 결혼을 했고 주인공 게이브와 제니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아이가 생겼다. 해피엔드였다. 하지만 세상에 해피엔드라는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가죠. 정말 맞아요. 세상에 해피엔드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동화책을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항상 쓰여져 있죠. 그 후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뭐 이렇게 해피엔드로 주로 끝나는데 사실 뭐 사회생활에서 실생활에서 해피엔드라는 거는 뭐 거의 전혀 없죠.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희열을 느끼고 나면 또 해피엔드가 아니라 금세 또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뭐 직장 생활을 잃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런 것의 연속이죠.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을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해피엔드라는 것은 없다. 뭔가 계속 불운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좀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The Other People, CJ 튜더라는 영국 작가가 썼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한 번에 후딱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설이다. 이 소설 내면에 있는 어떤 튜더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심리 분석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아마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한히 많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 어떤 성장과 내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어떤 너치가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